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작전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5월의 첫 거래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4월을 좀 돌아보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잔인한 한 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돼서 5월도 주식을 팔고 떠나라라는 이야기들이 보통 있다고들 하는데 과연 떠나는 것이 맞을지 오늘도 좀 제대로 작전 좀 짜볼 테니까요. 힘든 투자자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포트폴리오 구성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간밤에 또 주말 사이 나왔던 글로벌 이슈들부터 정리를 해봐야겠죠. 글로벌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지은입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간밤 미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아마존의 실적 쇼크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는 모습이 나타난 건데요. 아마존은 두 자릿대 급락이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을 가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애플 실적도 영향을 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S&P 500과 나스닥은 종가 기준 올해 들어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모든 섹터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3대 지수 어떻게 흘러가는지 체크해 보시죠. 먼저 다우존스부터 체크해보면 2%대 하락세 면치 못했고요. 나스닥이 4%대로 가장 많이 밀렸습니다. 이 실적 쇼크 여파로 보여지고 S&P 500도 3.63%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주요 기술주 흐름 체크를 해볼까요? 먼저 애플부터 체크를 해보면 애플이 실적 발표를 했죠. 3.66%대 하락이 나왔는데 기록적인 분기 그리고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2분기에 40억에서 80억 달러가량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투심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4%대 급락, 알파벳 A도 3%대로 투심이 전반적으로 얼어붙은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의 14%나 급락세를 시현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낸 배경에는 이 창구 운영과 패키지 배송에 드는 높은 비용으로 인해서 실망스러운 전망 그리고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매출 성장률은 월가 예상치와 비슷하기는 했지만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 31%나 낮게 나타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10%가량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이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가면서 두 자릿대 급락이 나왔고요. 테슬라는 0.77% 밀렸고 엔비디아 6%대 빠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동성 지수는 11%나 급등을 하면서 이 시장이 얼마나 얼어붙었는지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WTI는 반면에 1.17% 밀리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공급 우려가 지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로 마쳤고요. 골드는 0.3% 오름세로 마무리 지었는데 상승 마감을 하긴 했지만 한 달간 7.8% 급락했습니다. 네, 다음은 특징주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슨모빌과 쉐보론 체크를 해볼 텐데요. 유가 상승 기조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에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 실적 여파로 인해서 2.24%, 3.16% 각각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또 로빈후드 마케트는 2.82%대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매출이 저조했고 활성 사용자 감소가 확인이 되면서 이 여파를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중국 인터넷 섹터 볼 텐데요. 중국 당국이 규제 완화를 시사하면서 어떻게 흘러갔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 6%대 급등 나왔고요. 핀듀오듀오는 13% 두 자릿대 급등이 나왔고 바이두가 3%대 오름세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흐름까지 만나봤고요. 간밤에 나왔던 소식들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지난 금요일에 뉴욕 증시는 큰 충격을 받았는데 이 배경에 아마존과 애플의 실적이 있었죠. 한번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all Street closes sharply lower on Amazon slump, inflation worries. 아마존과 애플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금요일장 아마존이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에는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해서 비용 상승 그리고 수요 둔화가 고스란히 반영이 됐습니다. 물가와 연료비가 상승하면서 아마존이 열악한 경영 환경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난 1분기 미국의 디젤 연료 가격은 43%나 치솟으면서 연료값이 아마존의 통제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비효율성도 아마존이 직면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아마존은 팬데믹 초기에 물류센터와 배송 인프라를 크게 늘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런 증설이 과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애플은 다음 분기에 최대 80억 달러에 이르는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또 이 가운데 월가의 전문가의 대부분은 이 성장 역풍은 단기간에 그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빅테크주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리뷰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신승용 대표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다음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는 반도체주에 또 한 번 얼어붙을 만한 소식이 나타났는데요. Intel CEO now expects chip shortage to last into 2024. 팻 겔싱어 인텔 CEO가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인해서 2024년까지 어두운 전망이 드리워졌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CNBC에 따르면 겔싱어 CEO는 반도체 부족 사태가 현재 장비에 타격을 입었으며 또 일부 공장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발언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면 이렇게 강조가 됐습니다. 특히나 살펴볼 부분을 보면요. Just because the shortages have now hit equipment and some of those factory ramps will be more challenged 라고 강조가 된 겁니다. 겔싱어는 이러한 부족 사태는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을 확대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했는데요. 겔싱어 CEO의 발언은 인텔이 열가의 예상치를 밑도는 2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한 이후에 나온 발언입니다. 인텔의 1분기 순이익과 매출은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2분기 가이던스는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나타낸 건데요. 이로 인해 인텔의 주가는 이날 7% 가까운 급락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살아났던 반도체주의 투심이 다시금 악화될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반도체주의 투심이 어디로 흘러갈지 오늘장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 살펴보도록 할까요? 주말 동안 나온 소식인데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이 유명 게임 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지분을 9.5%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arren Buffett says Berkshire owns 9.5% of Activision Blizzard shares in merger arbitrage bet. 네, 버핏 회장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인수 성사에 대해서 베팅을 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현지 시간 30일 CNBC에 따르면 버핏 회장은 이날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주주총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MS의 액티비전 인수가 성사될 것으로 베팅한다고 밝히면서 차익 거래를 위해 이 회사 지분을 늘리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 MS가 액티비전 인수를 발표한 후에도 주가가 MS의 제한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그의 발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강조된 부분은 If the deal goes through, we make some money, and if the deal doesn't go through, who knows what happens? 라고 강조를 하면서 만약에 인수 거래가 성사가 된다면 돈을 좀 벌 것이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흘러갈지 잘 모르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또 강조된 부분도 있었는데요. One thing we do know is that Microsoft has the money라고 강조가 되면서 이 버핏 회장은 확실히 아는 한 가지는 MS가 돈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29일 액티비전 주가는 주당 95달러의 인수 제한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과연 이 관련 소식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만나봤습니다. 네, 뉴욕 증시 상황까지 체크를 좀 해보고 돌아왔습니다. 이에 따른 자세한 분석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우리 대표님 모시고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욕 증시 상황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 전달해 드렸다시피 지금 뉴욕 증시가 순환 시대에 좀 들어섰습니다. 특히 빅테크주들이 좀 하향 조정이 되면서 기술주에 또 투자를 하셨던 투자자분들이 마음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나마 좀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은 괜찮은데 네. 적자가 나오고 있는 기술주들은 힘들다면서요. 지금 뭐 말씀하셨던 대로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일단 실적 차별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확대 또는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한마디로 표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실적
또는 실적 같은 것들이 일단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주가 긍정적인 흐름 많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죠. 하지만 아마존 보시게 되고 그 전주에 있었던 그 넷플릭스의 주가 상황 지켜보시게 된다라면 상당 부분 그 변동성 그리고 희비교차 실적에 의해서 보통 엇갈리는 게 아니라 상당히 극적으로 양극화되어지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이번 실적 발표에 있었던 주요 관심사를 좀 돌려보면요. 일단 미리 눈높이가 조금 좀 하향 조정된 바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요.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PC라는 소위 말하는 IT, 테크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PC의 수요 둔화 이미 시장 내 상당 부분 예고가 되어 있었고 진행이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여기에 그 실적 차별화가 지금 그러니까 그 위를 보면서 실적 차별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 중심의 실적 차별화가 나타났다라는 부분에 조금은 좀 상당 부분 실망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어찌 보면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 아직 뭔가 정해진 부분이 아닌 과도기 상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찝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금융장세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실적장세로 진입을 하게 되는 그런 초입에서 실적장세를 확실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실적장세를 건너뛰고 바로 역금융장세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실적장세로 넘어가는 과도기 초입 단계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이게 바로 지난주 미국 빅테크주들의 실적 발표 마감이 되면서 빅테크들에 한해서입니다. 마무리가 거의 이제 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 내 상당 부분 크게 돌풍처럼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팬데믹이 마무리되고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 소위 말하는 대면과 비대면, 오프라인과 온라인 따져보게 된다라면 팬데믹 비대면의 최대 수혜주는 뭐니 해도 PC를 비롯한 IT 기업들이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엔데믹 상황, 대면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에 대한 팬데믹 때 누렸던 수혜, 이 부분을 다 토하는 것은 아니고 그 수혜가 계속해서 그 모멘텀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은 지속되지만 모멘텀이 꺾였다라는 그런 우려감. 모멘텀과 성장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안정적인 지속 성장이냐, 급등을 하는 모멘텀이냐. 일단 급등을 하는 모멘텀은 그의 상황은 지나가고 지속적인 안정적 성장을 바라보는 그런 시기가 도래가 되면서 주가가 다시금 소위 말하는 PER이라는 멀티플 자체가 조금은 좀 수그러들게 되는 그런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점. 세 번째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과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2월, 3월부터 계속해서 시장 내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이번 3월은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다. 네. 4월, 지난달에는 또 이번에 정점을 통과할 것이다. 이제 5월이 되니까요. 시장에서 또 이런 얘기 나옵니다. 5월이 정말로 인플레이션의 정점 통과가 아니겠느냐. 근데 조금 더 우리가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할지 안 할지의 여부는 최근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 뉴스나 이런 상황들을 보시게 되면 우리 실질적으로 피부가 느끼게 되는 물가 여기저기 지금 안 오르고 있는 상황들이 없게 됩니다. 대다수 식당에서의 한 끼 식사 가격이 6,000원대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8,000원을 넘는 거는 기본이 됐고요. 네. 최소한 10,000원은 줘야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설렁탕 한 그릇이 10,000원, 12,000원. 이 상황이 이미 왔다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남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이유는 원자재 가격이 너무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이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제 개인적인 판단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여름철이 통상적으로 성수기다라고 합니다. 그 여름철 성수기를 조금 좀 지나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꼭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 보면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가 당장 이번 주로 다가오고 있고, 네. 또 하나 이제 그 실적 시즌이 종료가 되어지는데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영업 레버리지라는 부분이 있고요. 재무 레버리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재무 레버리지는 다른 사람의 타인 자본의 돈을 가지고 얼마만큼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은 금리가 상당 부분 쌀 때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고, 따라서 재무적 관점의 레버리지 효과는 이제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좀 누려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매출을 눈여겨보자. 영업 레버리지는요, 단위당 고정비가 내려가는, 가동률이 증가를 해서 제품 생산을 많이 하고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그 아랫단에 있는 영업이익, 순이익 부분은 조금씩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확 늘어나게 되는, 그게 바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조금씩 좀 둔화되어지는 그런 모습,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난주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나타났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지 없을지의 여부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기업 실적 부분은 뭐니 해도 매출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의 하향 축소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EPS가 같은 100일 할 때도 PR이 10이면 주가는 1,000원입니다. 근데 EPS가 같은 100원이라도 PR을 8배로 낮춰 잡게 되면 주가는 800원으로 20%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서 EPS는 물론 미래의 성장성까지 생각하는 그런 해안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대표님께서 정말 정리를 깔끔하게 좀 해주셨는데, 이 기술주들이 최근에 순환시대를 겪고 있는 이유가 좀 이해가 되네요. 실적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이 과도기적인 시기에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미래의 성장성을 담보로 투자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자는 또 이렇게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졌을 때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아니면 실적이 당장 벌리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적의 포트폴리오 이 시기엔 뭘까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당장 이제 이번 주 5월 3일, 4일 미국 시간입니다. FOMC 다들 시장이 상당 부분 주목해왔고, 지난주, 지난 한 3주 정도간 시장 내 큰 변동성을 만들어냈었던 FOMC 이제 진행이 되죠. 여기서 빅 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0.5%는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고, 시장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은 혹여나 0.75%라는 자이언트 스텝을 내딛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50% 쪽에 상당 부분 눈높이가 맞아져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FOMC가 50%로 끝나게 된다면 시장은 일단 안도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장 관심은 그 빅스텝을 만들어냈었던 그 배경, 그리고 실생활에 영향을 상당 부분 주고 기업들 실적에 이번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그 3월 CPI가 4%, 미국이 8.5%, 12%. 근데 다음 주 우리나라도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가 되고, 미국도 소비자 물가 지표, 생산자 물가 지표. 사실상 시장은 상당 부분 이 물가에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관심은 어떤 경로를 찾아서 이동을 할까? 지난주 기업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고, 이번 주에는 그러면 FOMC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FOMC가 끝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인플레이션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겠느냐.
만에 하나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고공행진, 지금 현재의 상황보다 조금 더 높은 상황으로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나오게 된다라면 긴축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는 조금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우리는 이번 주에 있을 FOMC보다는 그 다음에 나올 인플레이션에 조금 더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되면서 그 다음 단계, 결국은 고용 지표와 소비 지표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이동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고용이 침체가 되고 소비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침체가 된다라면 이는 바로 우리가 계속 걱정을 해왔었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별 그리고 이 시기별 이 단계 잘 생각해 보시면 나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피해 나가는 포트폴리오, 인플레이션을 피해 나가고 인플레이션을 최소화시키고 가격 정가가 가장 용이한 업종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그쪽으로 조금씩 나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좀 조정을 해 나가야 되겠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좀 직접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을 피해갈 수 있는 업종 어딜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문제죠. 네. 지금 겉으로는 FOMC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FOMC를 만들어내고 있는, 한은의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그 야기, 그 배경, 결국 인플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두 가지입니다. 코스트 푸시, 비용이 상승하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거나 아니면 수급 상황이 맞지 않아 수요가 갑작스럽게 증가를 하게 되면서 공급이 모자라게 돼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는, 자연스러운 경기의 개선은요, 두 번째 디맨드 풀에 의한 어떤 인플레이션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의 상황 이 두 가지가 모두 나타나고 있죠. 뭐냐 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속에 따른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의 급등,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코스트 푸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팬데믹 상황에 있었던 PC 수요가 이제 꺾이게 되고 둔화가 되고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엔데믹으로 넘어가면서 야외 활동이 증가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대면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 맞닥뜨리게 되면서 소비 개선에 대한 디맨드 풀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한 것, 우리나라 무역 수지를 잠깐 돌아보게 되면요, 여기서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발표가 됐죠. 2달 연속 수출은 10%대가 넘는, 12%가 넘는 증가가 나타났지만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무역 적자가 2달 연속 지속되었다라는 평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3월 달에는 3월 말 기준으로 1.4억 달러, 상당히 소폭의 적자가 나타났지만 4월 10일에는요, 35억 달러의 적자였고요. 4월 20일까지의 20일 누적 수치는 약 52억 달러로 상당히 급등하고 있는, 적자 폭이 상당히 확대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월 마감으로 봤을 때, 월 누적으로 봤을 때 26.6억 달러로 그 적자 폭을 상당 부분 줄여나가는 그런 애쓰는 모습 나타났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4월 달을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 국제 에너지 가격이 일단 100달러 이상이면은 틀림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급등하는 과정이 아닌 상당 부분 안정세를 유지해가는 그런 과정에 진입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이제 에너지 급등한 그 부분을 우리 제품 가격의 전가가 상당 부분 된 채로 수출을 많이 늘렸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 원자재를 수입한 이후에 바로 이제 그 가공품을 수출하는 그런 상황이죠. 버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5월 10일에 발표되는 우리 무역 수지 한번 서서히 소폭의 적자 또는 소폭의 흑자 전환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되면서,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부분, 두 가지 관점의 시장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첫 번째,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고스란히 제품으로 전이가 용이한 업종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결국은 원자재와 경기 소재, 경기 소재는 정유화, 석유화학, 철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핸들링을 하는 유통업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디맨드 풀 관점에서 야외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엔데믹 상황에서 야외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야외 활동의 증가와 이에 따른 레저 스포츠. 그러면 우리 여성분들의 화장품 수요가 상당 부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이 이야기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그리고 스포츠 의류, 여행 관점 역시 필요해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이 그 제품 가격으로 전가가 잘 되는 부분이랑 그리고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부분들 두 가지 관점에서 업종을 좀 추려볼 수 있겠다 이야기를 해드렸네요. 자, 두 번째 히든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1일에 한국을 좀 방문한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과연 어떤 업계와의 스킨십이 일어날 수 있을지 기대감을 좀 쫓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한국에 오는 의미가 무엇이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대표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그 바이든의 이제 그 한국과 일본 방문 일정의 상당한 부분 중요한 것. 쿼드 정상회담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쿼드 정상회담을 참석하기 위해서 일본에 가는 길에 우리나라에 먼저 들리는 것은 아닌가. 우리나라에 들리게 되는 또 하나의 배경. 그래서 그게 첫 번째로 봤고요.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차기 정부는 상당 부분 미국에 대한 스탠스가 180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다른 관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국 견제를 탄탄하게 이번 방문을 통해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대중국 견제라는 이슈와 한미 협력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그런 어젠다를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쿼드 협력 이슈가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 2년 전입니다. 문재인 정부 쿼드 협조, 미국의 공식적인 협조 요청을 우리나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중국과의 경제 규모가 실질적으로 가장 크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공식적으로 거절을 했죠.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그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쿼드 가입을 실질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상당히 스탠스가 상당히 다른 부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여기서 우리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 트럼프 시절에 우리가 피해를 봤었던 업종은 대표적으로 철강 업종입니다. 바이든 정부로 바뀌어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고 있고 소위 말하는 새 정부와 새 정부가 만나는 과거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상당 부분 압박을 받았던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인 철강 업종의 어떤 그 수혜 가능성, 이제 소위 말하는 제재가 풀리는 그런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 방산업종, 철강업종, IT 반도체, 자동차,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분명한 것, 친환경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에게 인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 일단 가장 중요한 이슈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그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고 있다. 여기서 야외 활동이 증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서 PC의 소비 모멘텀들은 계속해서 둔화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은 빅테크들의 과거, 지난주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지금 현재가 아직 저점 매수할 단계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두 번째, 고인플레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고인플레, 가격 전가가 용이한 업종. 소비자들로 하여금 가격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작용하지 않는, 가격 저항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업종에 대한 투자를 분명히 하셔야 되겠다. 이 부분은 소비재 쪽이 아닌 원자재 내지는 중간재 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 성장이 가능한 고성장 기술주. 이 부분은 결국은 기술 혁신과
이를 통한 원가 절감을 가지게 되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로서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 무엇이 될까?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꼭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나의 포트폴리오의 중심 잡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전략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바로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FP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작전명으로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5월에 첫 거래일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작전명으로 풀어볼까요? 일단은 사실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 4월의 좀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사실 지난주에도 좀 여러 가지 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미국의 GDP 발표였는데 사실은 좀 세부 항목을 보게 된다고 하면 침체와는 좀 거리가 멀었던 어떤 발표가 아니었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국방비라든지 무역 적자가 좀 주된 감소 요인이었지만 결국은 이제 소비 지출이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침체 기준을 봤을 때 뭐 연속적인 역성장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일단 뭐 소비 지출에 대한 가격 상승, 이에 따라서 고용 상황을 감안한다면 아직까지는 소비가 좀 버티는 중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유가 수준에 따라서 우려될 수 있는 국면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FOMC가 좀 끝나면 불확실성 일부에 좀 완화를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삼성전자에게 좀 의미 있는 반등 구간이 좀 나왔는데요. 뭐 달러 차트 같은 경우도 역시 주봉 200주선에서 반전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과거 조정 후 마무리 자리인 한 32에서 35% 구간, 뭐 이번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34% 하락으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좋아져서 뭐 반등했다기보다는 충분한 하락에 의한 반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들어온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번 주까지 유입이 되는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4월 달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약 한 5조 정도,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약 한 1조 2천억 정도 좀 순매도를 좀 진행을 하였고요. 여기에 뭐 삼성전자 뭐 한 4조 정도, 그다음에 SK하이닉스, 네이버 특히 세 종목에 좀 매도가 집중되었는데요. 마지막 거래일에서 세 종목 모두 좀 순매수가 좀 잡혔고요. 이런 부분이 좀 매도의 진정 신호인지를 좀 이번 주 초에 좀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매수가 좀 이어진다고 한다면 지수 같은 경우는 좀 박스권 상단에 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속적인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지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장기화가 되고 있는 와중에 그나마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일단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돼서는 뭐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지난주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무기 관련된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의 좀 반인륜적인 어떤 이러한 좀 행동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요. 결국 EU에서 좀 칼을 뽑아 들었는데요. 특히 이제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으로 지금 천연가스를 좀 활용해왔기 때문에 지금 EU 같은 경우는 좀 결심을 내렸습니다. 입법 문서죠. 리파워 EU를 좀 발표를 하면서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기를 좀 결정을 했습니다. 실제 해당 문서를 보게 된다고 하면 러시아 좀 PNG 의존도를 올해 말까지 66%로 좀 줄이고요. 2030년까지는 아예 그냥 제로로 줄이겠다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에너지 업계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러시아의 PNG가 줄어든 대신에 LNG가 대체 에너지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LNG가 당연히 운반되려면 LNG 선에 대한 수요도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럽이 좀 활용했던 유럽 활용했던 이제 러시아 PNG가 LNG로 좀 대체가 된다고 하면 매년 한 60척 정도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LNG 물동량이 분명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국내 조선 3사 같은 경우 LNG 시장의 거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러한 좀 점유율이 좀 지속된다고 한다면 뭐 2027년까지 지금 LNG 선의 대부분의 좀 발주를 수주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뭐 계략적으로 계산을 해본다고 한다면 올해부터 2027년까지 한 6년간 조선 3사가
한 70조 이상의 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조선 3사가 지금 계속해서 수주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선 3사 같은 경우는 뭐 4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연간 수주 목표의 거의 한 50% 정도를 지금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46.5%를 좀 채웠는데 특히 이제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절반이 넘었고요. 삼성중공업도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조선업계와 지금 철강업계가 좀 후판 가격을 두고 협상을 좀 진행 중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결국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그 다음에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반영이 되면서 조선업계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도 하나의 좀 버틴 섹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쟁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슈가 아닌데 우리 시장에는 그나마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주 긍정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 포트폴리오에 담아볼 만할까요? 네,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이제 포트에 좀 담아도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조선 3사를 좀 제가 볼 때는 대장주로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좀 탄력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 뭐 조선 기사제 쪽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조선 3사가 좀 이제 수주를 받을 때 어떻게 보면 낙수 효과를 제대로 본다고 한다는 것은 조선 3사가 매 수주를 할 때 당연히 이제 발주가 나와야 되는 어떤 그런 업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뭐 엔진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뭐 보냉제 관련된 종목들 분명히 찾아보면 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좀 이렇게 발주와 연관돼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좀 중소형 종목들에서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종목들을 오히려 좀 매수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 3사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FP님 오늘장 작전은 어떻게 짜보는 게 좋을까요? FOMC 회의 결과를 좀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FOMC 주간이다 보니까 긴축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시기죠. 사실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관심이 아니라 뭐 0.5%는 이미 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 0.75로 가는지에 대한 어떤 힌트 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이미 뭐 시장은 뭐 연금리 3%까지도 지금 올릴 수 있다라는 좀 상황을 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좀 FOMC에 대한 어떤 회의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더 흔들림이 좀 덜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러시아, 중국 뭐 인플레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유동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미 나스닥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20% 이상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긴축 강도만으로는 이제 추가적인 하락은 분명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는 투자자들의 시각은 실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악화된 수치로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아마존, 애플 실적 이슈에는 분명히 공급망 이슈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중국의 공급망 이슈가 좀 빅테크 실적에 좀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현상이 좀 일시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좀 경기 침체로 가는지에 대한 해석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중국 확진자가 좀 감소되고 있고 중국 정부가 좀 부양의 의지를 분명히 강하게 보이고 있다는 점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세 철폐 움직임은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로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간밤에 나스닥이 지금 상당히 하락폭이 크게 좀 나왔기 때문에 단기로는 쉽지 않은 구간에 진입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FOMC 금리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축소까지도 좀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분명히 염두를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FOMC 이후에 좀 환율, 수급 안정에 대한 부분을 계속 체크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형주 주가를 보더라도 많이 눌렸죠. 결국 이제 매 실적 숫자가 좀 잘 나오는 기업들에 대한 매수 유입 강도를 좀 보시면서 계속해서 실적 가시성이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전략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와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코너 국내 증시 작전을 좀 더 제대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셔볼게요.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지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가 지속되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기업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쳐서 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살펴봐야 될 포인트 무엇일까요? 네, 최근 원자재 가격 흐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지속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유가라든지 기타 원자재 같은 경우는 가격 일부 안정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유가는 $100 초반까지 안정화 흐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원자재 흐름 중에서 천연가스 흐름이 특징적입니다. 천연가스 선물이 전거래일 같은 경우 5.18% 상승을 하면서 여타 원자재의 가격은 일부 안정되고 있음에 불구하고 천연가스 가격은 올해 최고치까지 상승을 목전에 두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러한 원자재 흐름을 살펴봤을 때 저희가 시장 자체도 지금 종목을 접근하기에 상당히 까다로운 시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와 연관된 종목 한번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겠고요. 종목을 당장 매수한다는 관점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반대급부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적 같은 경우 긍정적인 종목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벤트 종목도 있기는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하나의 키다 보니까 오늘 한번 반대급부 요인으로 종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슈에 따른 특징주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특징주는 세아제강 지주입니다. 세아제강 지주 같은 경우는 유정용 관광 관련 종목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게 휴스틸이라든지 세아제강이 있는데요. 세아제강 지주는 세아제강의 지주회사입니다. 즉, 세아제강과 관련된 이익의 지분법에 따라서 세아제강 지주의 이익에도 기여가 되고요. 추가적으로 미국 법인 같은 경우를 세아제강 지주는 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이라든지 해외에 유정용 관관을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쿼터제라고 해서 그 물량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미국 법인에서 판매는 쿼터제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은 유정용 관관의 가격 상승에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그 전년과 비교해 봤을 때 약 30% 이상 가격이 상승해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스 간의 연결의 추가 수요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를 타고 미국과 유럽 그 다이렉트 구간에서는 그 유정용 관관을 연결해서 가스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 환경은 아니지만은 해저와 연결되는 부분까지 유정용 관관을 연결해서 조선을 통해서 이제 나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기존에 유정용 관관이 깔려 있는 측면에서 추가로 깔 수 있는 환경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이 필요하겠고요.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이제 천연가스 상승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반영을 했을 때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특징적으로 세아제강 지주 종목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1분기 실적 흐름에 주목해보자 이야기까지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이야기가 나와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돼서 이번 주에도 실적을 발표하는 종목 중 저희가 좀 눈여겨볼 만한 흐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보는 게 좋을까요? 저번 주에 이어서 월요일에는 제가 실적과 연관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을 체크하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분기 예상 실적 대비해서 상회하는지 여부에 주목이 필요하겠고요. 이번 주는 화요일 사이브의 실적 발표 그리고 금요일 콘센트리 중앙의 실적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2개 기업 같은 경우가 주목해서 살펴볼 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던 종목의 특성상 왠지 이번 주에는 하이브에 집중을 하실 것 같은데 맞나요? 네, 하이브를 말씀드릴 텐데요. 화요일에 실적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1분기 예상 실적 영업이익은 438억 원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점은 엔터 업종 1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비수기라는 점입니다. 오프라인 콘서트가 열리기는 하지만은 통상 그 2분기 같은 경우가 더욱 열리는 측면이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통상 시장 예상치가 낮아져 있는 그런 구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감안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주가는 전월 고점 대비해서 25% 하락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해봤을 때 실적 발표를 체크하고 그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나왔는지까지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상황을 저희가 감안을 해봤을 때 화요일 실적이 1분기 예상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고 해서 급하게 접근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하나의 포인트로 실적 발표가 이 정도로 나왔구나. 다만 엔터 업종은 2분기가 더 좋을 수 있겠구나 정도로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의 특징주 하이브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 오늘장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네,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은 불확실성이 명백하게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는 강하게 반등을 했었는데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해외 시장보다는 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시아 시장 중에 우리나라 시장만 오늘 열리고요. 그렇다 보니 아시아 시장에서 수급적으로 외국인에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FOMC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 반영이 돼 있는데 저희가 QT라고 해서 풀어놓은 돈을 걷어들이는 대차 대조표 축소 부분에서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더욱 시장의 파급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는 급하게 주식은 안 사도 될 것 같습니다. 보수적인 관점 유지하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전략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장중의 매매 시그널은 바로 다음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5월의 첫 월요일 아침 서늘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서울은 9도, 대구는 8도로 한 자릿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훌쩍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20도, 대구는 21도로 일교차가 매우 큰 만큼 아침과 밤에는 체온 조절을 위한 겉옷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은 구름 많겠습니다.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강원 동부와 경북 동부는 오후 한때 흐리겠고요. 이들 내륙 지역으로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서부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전국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 완화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종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대전이 20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오후에 한때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와 강릉, 울진이 16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의 낮 기온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구름 많은 가운데 경북 내륙은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중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